오늘은 반도체 장비 기업 YC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YC. 이 회사가 반도체 칩 만드는 과정에서요, 그 뒷부분, 후공정 중에서도 EDS 공정이라고 있잖아요. 아, 정기적 특성 검사하는 거요? 네, 맞아요. 웨이퍼 상태에서 칩들이 괜찮은지 품질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를 만드는 곳이죠. 그렇죠. 핵심 공정입니다. 특히 요즘 정말 핫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있잖아요. 네, HBM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아주 뜨겁죠. 바로 그 HBM용 웨이퍼 테스터 8311, 이게 요즘 YC의 완전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작년 4분기부터 삼성전자에 납품 시작했고요. 아, 8311 모델이요? 네, 그래서 올해 2025년 목표도 굉장히 높아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천억 원 후반,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 기대한다고요. 2천억 후반이요? 와, 상당한 성장세네요.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 안에서 HBM 테스터 점유율, 이걸 예전 수준인 50에서 60%까지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더라고요. 아, 그 점유율 목표. 그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벌써 상반기에만 1,600억 원, 그러니까 1,100억 더하기 500억 해서 이 정도 규모로 8311 장비 수주를 따냈고요. 지난 5월에는 기존 D램 장비 6133 모델도 한 200억 원 추가 수주했더라고요. 수주 실적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가 수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HBM 시장 크면서 수혜를 보는 건 맞는데 몇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요. 예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이때는 80%까지 갔었어요. YC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와, 80%요? 대단했네요. 네. 근데 작년에는 일본 경쟁사 어드반테스트에 확 밀리면서 4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아, 40%까지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주력 장비 8311 있잖아요. 이거 최종 품질 승인, 그러니까 퀄 통과가 좀 늦어졌어요. 그 영향이 컸죠. 아하, 콜 통과가 늦어져서. 네. 그래서 올해 목표로 잡은 50에서 60% 이것도요. 결국 한 7월, 8월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HBM 테스터 추가 발주 그 결과에 달려있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직 치열하다는 거네요. 그쵸. 어드반테스트랑 경쟁이 여전히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 한 곳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 이거 위험 요인이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건. 네. 반도체 투자가 아시다시피 경기 사이클 엄청 타잖아요. 지금 HBM 투자가 강하긴 한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하고요. 실제로 낸드 플랫이나 파운드리 쪽은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기존 낸드용 장비, 6122 같은 거 이런 건 수요가 거의 없어요, 지금. 아, 기존 장비 수요는 줄었군요. 네. 그래서 신규 8311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좀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8311 장비는 대당 가격이 20억 원 그 후반대예요. 기존 장비보다 훨씬 비싸고 수익성도 좋거든요. 가격이 높긴 하죠. 올해 전체 매출의 80%를 이게 차지할 거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확실한 성장 엔진인 셈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P4 캠퍼스 증설 물량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그 뒤에는 또 P5 증설도 예정되어 있어서 수요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 증설 물량은 긍정적이네요. 네, 특히 HBM 공정은 이게 구조가 복잡해서 같은 생산량, 예를 들어 월 10만 장, 100K를 늘릴 때 필요한 테스터 수가 기존 D램보다 더 많대요. 한 150대에서 180대 정도? 기존 D램은 한 120, 130대 필요했거든요. 아, HBM이 테스터가 더 많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HBM4용 버닌 테스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아, 하이닉스 쪽이요? 버닌 테스트? 네, 버닌 테스트는 여러 층으로 쌓은 칩에 일부러 스트레스를 줘서 초기 분량을 걸러내는 좀 더 까다로운 테스트 공정이거든요. 이 장비 시장에 들어가려고 지금 품질 테스트 준비 중이고 한 3분기 중에는 좀 윤곽이 나올 거라고 해요. 3분기요? 만약 이게 성공하면 하이닉스 물량까지 잡는 거니까 내년 실적은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미국 마이크론 같은 새로운 고객사 뚫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진출, 그건 아직 준비 중이라는 걸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관문이 그 품질 테스트 통과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3분기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4 버닌 테스트 시장도요. 기존에 잘하던 강자들이 있거든요.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요. YC 장비나 그 경쟁사인 어드반 테스트 장비나 뭐 처리 속도라든지 한 번에 몇 개 칩 검사하냐 이런 핵심 성능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즉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있어요. 아, 기술적으로는 비슷하다고요? 네, 결국에는 장비 안정성이나 가격 경쟁력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YC가 여기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올해 목표로 잡은 영업이익률 10%도요. 사실 과거 2021년에는 17, 18%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아, 예전보다 이익률 목표는 낮아졌네요. 네, 그리고 자회사 샘CNS 실적이 좀 부진한데 이것도 개선될지 지켜봐야 하고요. 지금 생산 능력, 캐파라고 하죠. 여기에 여유가 좀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아직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생산 능력에 여유가 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YC가 HBM 시장 커지는 거에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건 맞는데 특정 대형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어드반테스트라는 강력한 경쟁사의 존재, 또 SK 하이닉스, 퀄통과라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네, 고려할 점들이 많네요. 그래서 현재의 높은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요. 만약 기술적인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 YC가 가격이나 안정성 말고 또 어떤 경쟁 우위를 앞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점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같은 신규 시장 개척 노력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